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stay in the sun.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흔히 관절염 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생각하기 쉬운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창 사회생활할 나이인 30대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이 연골과 뼈에 염증이 퍼지면서 관절을 파괴시키기도 하고요, 또 관절을 변형시키기까지 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일반 퇴행성 관절염과 착각을 하시고 병을 방치해서 더 크게 키우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자,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황민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관절의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게 바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최근 환자도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상 관절 구조의 그림이 되겠는데요. 네.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관절이라고 부르죠. 네. 네, 이 관절을 이루는 구조물로 단단한 뼈, 그리고 연골, 또 연골 끝에 지지해주는 활액막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네. 또 뼈를 지지해주는 힘줄이나 인대, 근육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오는 골관절염과 네. 연골을 지탱해주는 활액막에 염증이 지속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장 흔한 관절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정리해보자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자가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인해 활액막에 관절 내 활액막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을 해서 관절을 파괴하고 전신을 침범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염증의 상황을 일으키는 염증성 관절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은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에 뭔가 이상이 생겨서 내 몸을 공격한다. 이렇게 좀 겉으로만 좀 알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의 면역 체계는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다양한 어떤 면역 세포들과 항체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외부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또한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자기 몸을 자신으로 인식하여 공격하지 않는 것을 면역 관용이라 부르고 이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면역 기능에 이상이 오게 되면 이러한 면역 관용의 정상적인 조절 능력이 깨지게 되고 네. 자기의 몸을 자기 아닌 외부 이물질로 인식해서 공격해서 염증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이 관절을 주로 침범하게 될 때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원래는 세균이나 이물질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정상적인 내 몸의 세포를 공격하면서 이상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가장 지금까지 유력한 설명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어떤 유전적인 어떤 소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감염이 있게 되고 또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서로 맞물려서 우리 몸에 있는 자가 면역 체계의 이상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감염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여성 호르몬 또 흡연이 관련되고 네. 또 그 외에도 임신, 기후나 또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또 영양 상태 등이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발생률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의 약 1%가 해당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국내의 통계는 2005년에 인구 1000명당 21명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흔한 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남녀노소 어느 연령대에 다 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30, 40대에 잘 발생을 하고요. 네.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3배 더 많습니다. 유전적인 질환은 물론 아니지만 가족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게 되면 대체적으로 정상인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발생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관절염 하면은 퇴행성으로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30, 40대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3배나 더 발생이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거죠? 네, 특별히 여성에서 더 많은 이유는 앞서도 환경적인 요인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주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류마티스 인자, 즉 항체를 만들어내는 림프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신, 출산, 생활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여성이 좀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관절염은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도 그냥 일반 퇴행성으로 생각을 하고 방치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병이 많이 진행돼서 뒤늦게 병원에 찾아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류마티스 증상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흔한 증상은요. 그 손가락, 손목 등 이 작은 관절이 네. 붓고 아프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해서 잘 움직여지지 않는 조조강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네. 조조강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또 좌우 대칭으로 관절이 관절 염증의 소견이 있을 때 네. 이러한 그 특징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조조강직의 증상이 좀 더 심하면 이런 뻣뻣한 이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이 더 길어져서 오후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러한 그 관절염의 증상뿐만이 아니고 염증이 있게 되면 전신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로하게 되고 밥맛이 떨어지는 식욕부진이 있게 되고 전신 쇠약 또는 미열, 근육통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잠시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왼쪽 위 사진을 보시면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전형적인 관절의 염증과 변형의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피부에 류마티스 피부 결절이 생기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는 관절염이 좀 더 진행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 피부 결절을 절제한 사진이 이제 오른쪽 위 사진이고요. 네.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면은 엑스레이 소견인데요. 좀 더 심해진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의 엑스레이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염으로 관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관절 외에 합병증을 보여준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합병증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할 경우에는 관절의 합병증까지 발생하게 되어서 폐나 심장, 목벽 관절염으로 인해서 척수 손상이 오고요. 눈이나 눈물샘, 침샘 같은 것들이 염증을 생기게 해서 전신에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작은 혈관에도 오는 혈관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곳곳에 피부 괴사가 와서 절단을 해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합병증도 그렇고 특히 참 무서운 병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지면은 나중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평균 수명이 정상인에 비해서 3에서 7년 정도 더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한 사망의 원인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이 진행을 하게 되면 동맥 경화가 같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혈관계 합병증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서 조조경직이라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해져서 움직이기 힘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현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다 싶으면 일단 류마티스인가 하고 의심을 해보면 될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께서 대부분 관절이 붓고 아프고 또 아침에 손이 뻣뻣하다,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 네. 또 앞서 전신 증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 피곤하고 왠지 힘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또 움직이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조조강직의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네. 양쪽으로 손이나 손목 등의 작은 관절이 붓고 아플 때, 열이 날 때, 이럴 때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 아침에 붓고 뻣뻣한 거는 사실 일반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있는 증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질환을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만큼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관절염의 증상은 거의 흡사하고 그래서 자칫 류마티스 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해하는 그런 네. 경우가 많은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증상을 느끼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좀 더 심한 편이고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은 덜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많이 발생하는 연령이 30, 40대 여성에게 많습니다. 반면에 골 관절염은 50세 이상의 여성에게 더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의 이상으로 인해서 관절의 구조인 그 활액막에 지속적인 염증이 와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면에 골 관절염은 뼈의 끝에 있는 연골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진행 과정을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서서히 발생을 하게 되지만 한 10% 정도의 내외에서는 급격히 진행하는 급성 관절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골관절염은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체적으로 염증성이기 때문에 전신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초기에 피로하게 되고 왠지 무력감이 있게 되고 미열이 발생하고 또 이로 인해서 체중이 감소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나 골관절염은 이러한 초기에 전신 증상이 전혀 없는 게 없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반적으로 가장 큰 특징으로 알려진 조조강직의 증상이 네. 류마티스 관절염에 나타나는 반면에 골관절염에서는 일시적으로 풀어지는 그러니까 1시간까지 지속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의 증상이 다발성으로서 손이나 손목 등의 작은 관절을 대칭적으로 특히 이제 오전에 더 심합니다. 반면에 골관절염의 경우는 체중을 지탱하는 여러 무릎이나 네. 그런 관절에 오게 되고 비대칭적이고 또 오후에 더 심한 일을 하고 나서 더 심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니, 관절염이라고 해서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표로 정확히 정리를 해서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라면 반대 소견을 보이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떤 증상이나 징후가 있을 때 이 전문의를 찾아가면 좋은지 그 의심 증상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은 증상과 징후가 2개 이상 6주 이상 또 지속을 할 때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의를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첫째는 손과 발에 적어도 3곳 이상 관절이 붓고 또 아픈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관절의 증상이 뻣뻣하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 조조강직의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네. 또 세 번째는 좌우 관절이 대칭적으로 그렇게 아프다 이럴 때, 그리고 네 번째 관절이 아프면서 오후에 특히 전신 증상으로 나타나는 미열이나 근육통, 또 전신 쇠약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30, 40대 여성에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류마티스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인 만큼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일찌감치 진단을 받고 일찌감치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자, 오늘 생마스 건강클리닉에서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평소에 어떤 증상이 좀 느껴졌다 하시는 분들, 류마티스가 아닌가 싶으셨던 분들 오늘 상담 전화로 한번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중에는 관절에 굉장한 손상을 줄 수 있는 만큼 진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진단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은 신체 검사, 또 혈액 검사, 또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진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염 증상에 대한 의사의 문진과 신체 검사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즉 신체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임상적 특징인 손과 발이 손목 등의 작은 관절이 붓거나 아프고 양쪽으로 대칭적이고 또 1시간 이상의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네. 뻣뻣한 조저강직의 증상이 있을 때 그러한 소견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혈액 검사로는 여러 가지 이제 항체 검사나 네. 염증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류마티스 관련 항체가 있고 또 ESR이나 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 그런 것을 확인을 통해서 진단에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방사선 검사로서는 네. 관절 활액막의 염증과 뼈의 파괴의 소견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엑스레이나 뼈 주사 스캔, 또 초음파, MRI 등을 통해서 진단을 확증을 하겠습니다. 네, 문진부터 신체 검사, 혈액 검사, 방사선 검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계시네요. 자, 지금 전화 한 통 걸려와 있는데요.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오른쪽 손목이, 네. 네, 큰 콩 있죠? 완두콩만하게 손목 부위에 톡 튀어났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자고 나면 오른손 손목이 쥐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부었다 해야 되나요? 아프다 네.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한 석 달 전부터 손목에 딱 이렇게 겹쳐지는 관절에 혹처럼 하나 생겼는데 네. 이게 조금씩 이렇게 손을 잘 쓰지 않으면 살 좀 풀어졌다가 오른손을 좀 많이 쓰면은 이게 지금 오늘 같은 것 같아요. 현재 톡 튀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상담해 주시죠. 네, 지금 오른 손목에만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관절에는 괜찮은가요? 아니요, 딴 손이나 발에는 그러지 않고요. 네, 오른 손목에만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오른 손목에만. 이 기간이 석 달이라고 하셨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절염의 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물론 다발성 관절염이고 그렇지만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석 달 정도의 염증이 있는 관절염의 소견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석 달 정도 관찰을 하고 또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상이 재발을 하고 그대로 있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이러한 좀 더 구체적인 이러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병원은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병원에 가서 한번 이렇게 피 검사하고 했는데 이 튀어나온 부분은 수술을 하기를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내과를 갔었는데. 네. 그래서 그럼 이 전문의는 어떤 과를 선택해서 찾아봐야 되는지. 내과를 가셨었으면 관절염이다 아니다 이런 진단을 아직 못 받으신 거네요. 관절염이다 하면서 약을 한 5, 6분 정도 이렇게 지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면은 그 약을 먹는 동안에 이 손에 결림이 좀 없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술도 하면 안 되고 또 조금 있으면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걸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이대로 둬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의 염증에 대한 반응으로 말씀하신 콩알만하게 생긴 종괴가 생긴 건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에 대한 반응으로 생긴 거면은 약물 치료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염증에 의한 관절염의 소견이 아니고 일반적인 소견이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지속적으로 면역 조절에 이상이 와서 온 관절염인 경우에는 네. 치료가 자꾸 이게 재발을 자주 할 거고 치료에 반응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이러한 류마티스 관절염 내지 이러한 다른 관절염에 대한 구체적인 감별을 위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3달이 지속됐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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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진주에 사는 사람인데, 예. 네, 발가락 아니십니까? 네. 발가락이요. 예, 큰 네. 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 네. 하고, 예. 네. 얘가, 붙을 정도로, 네네. 포개일 정도로, 그지, 예. 네. 붙었고, 그 옆에 뼈가 툭 튀어나왔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또, 왼쪽 발은 그렇고, 오른쪽 발은 또, 앵기 발가락 옆에도 뼈가 또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때깔만하게, 예. 네네. 그래가 그게 좀 많이 아플 때는 되게 심하게 아프고 안 아플 때는 또 좀 괜찮고 근데 이 왼쪽 발 큰 발가락 옆에 크게 튀어나온 그거는 이리 자리 같은 데는 저녁에 누워 잘 때 나이면은 참 좀 많이 불편고 아파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는 경우 좀 알고 싶었어요.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염증성인지 또 염증성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런 관절의 통증 증상이 얼마나 오래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되기는 몇 년 됐어요. 오래되셨죠. 거의 뼈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비염증성인 그런 관절염이 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는 일을 심하게 한다든지 오래 서 있는다든지 관절이 이렇게 꽉 끼게 심하게 하는 것도 네. 아니고 많이 써가 있지도 않았는데 네네. 네. 그 티 나와가지고 그지. 일반적으로 신발을 신어도 좀 네네. 불편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물론 확인이 필요한데요. 예, 대체적으로 그 정도 연령대 어머니 같은 그 정도 연령대가 되시면 대체적으로 체형 구조상 무지 외반증이랄지 다른 여러 가지 또 그 사이에 그 관절 내 구조물 중에서 뭐 점액낭이랄지 또 여러 가지 또 인대나 힘줄 등 여러 가지 그런 관절의 부분들의 염증에 의해서 그런 관절염의 증상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말씀해 주신 그런 관절 부위의 그 관절 통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별의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와 또 실제 그 의사의 문진과 진찰을 받아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또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황민호 선생님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 방송 보시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한번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근데 사실 어떤 병이든지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독 더 강조를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2년 이내에 관절이 약 70% 이상 환자들에게 있어서 관절 손상이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관절 손상이라고 얘기하면은 연골이나 그 주위에 있는 힘줄, 인대 등의 이 건초 부위에 손상이 와서 장기적으로 관절의 변형이랄지 관절의 기능 저하가 오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1년 이내에 오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조기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증상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조기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또 적절하게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런 연골의 골 파괴가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골 파괴나 뭐 관절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1년 안에 좀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실상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했을 때 바로 오시는 분이 굉장히 드물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 대한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네. 예, 우리나라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선진국에 비해서 발병 후에 진단을 받는 속도가 맨 위에 보시면 20.4개월입니다. 네.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요. 네. 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됩니다. 3에서 5배 정도 늦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관절 변형이 1년 이내에 가속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치료 개념을 적용해 본다면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지연이 관절의 장애와 좋지 않은 예후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빨리 병원을 안 찾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한번 짐작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 의료학계가 워낙에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가 가능하다고요? 네,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치에 가깝게 치료되고 또 조절 가능합니다. 다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치료에 대한 목표를 완치의 개념이 아니고 임상적 관해를 통한 관절염을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임상적 관해라고 말씀드리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과 관련된 증상과 징후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도 또 염증 수치랄지 또 항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치의 개념보다는 꾸준한 치료로 아픈 증상을 없게 하고 또 거의 완치에 가깝게 병을 조절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거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는 약물 치료와 크게 약물이 아닌 비약물적인 치료로서 수술, 또 물리, 운동 등의 재활 치료 등 총체적이고 또 집중적이고 또 개별적인 그런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하지만 치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휴식을 통한 육체적, 정신적 안정과 관절을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네. 자가 면역 조절의 이상을 잘 조절을 해서 염증을 막고 관절을 손상을 줄여서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우선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관절염의 통증, 염증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는 자가 면역 이상이 오기 때문에 자가 면역 이상을 조절하는 치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의 통증과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는 단순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스테로이드 등이 알려져 있고요. 네. 자가 면역 이상을 조절하는 약물로는 항류마티스 약제나 생물학적 제제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표적 치료제로 알려진 생물학적 제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제제는 자가 면역에 관여하는 면역 세포랄지 또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이러한 물질, 화학 물질 등을 작용을 억제하는 매우 중요한 약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관절염을 약물로 치료한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도 잘 안 가고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 환자 사례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1세 남자분이셨습니다. 네. 네, 약 1년 전부터 진행된 다발성 관절통, 화면에 보이듯이 양측 손가락이나 손목, 팔꿈치에 전형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과 변형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깨, 발가락, 발목, 무릎 등의 관절통이 있었고요. 네.
조조 강직의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움직이면 통증이 줄어들고 쉬면 악화되는 염증성 관절염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내원 당시 혈액 검사에서 리마티스 항체가 나왔고요. 네. ESR이나 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방사선 검사에서 엑스레이와 왼쪽의 엑스레이 소견과 오른쪽에 뼈 주사 스캔 검사가 되겠습니다. 엑스레이에서 골 파괴의 소견인 골 미란이나 염증 소견이 관찰되고요. 네. 뼈 주사 스캔 검사에서는 관절 부위에 지금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네. 텐데요. 이런 다발성 관절 부위의 섭취 증가로 염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이 환자에게서 리마티스 관절염의 완치를 목적으로 해서 나온 약물인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좋아지고 염증 검사 소견도 정상화된 이런 관절의 완해 소견을 보였습니다. 네. 정말 그림 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지신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또 뭐 재발의 위험성은 전혀 없을까요? 네,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가 중요하겠습니다.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임상적 관해, 그래서 병이 전혀 없는 질병의 증상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임상적 관해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네. 치료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똑같은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약물에 대한 반응이 그만큼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잦은 재발이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는 데 있고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지 않고 스스로 약물 복용을 하지 않거나 또 소홀히 할 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담 전화 한 통 걸려와 있네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 정형외과에 가서 또 검진을 해봤어요. 이제 그래서 치료를 좀 했는데도 별 도움을 못 받아서 한의원도 다니고요. 네. 그랬는데도 지금 저는 막 이렇게 뼈에 뭐 이렇게 혹 같은 게 막 뼈 관절에 뭐 이렇게 염증이 막 튀어나오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네. 손가락 마디마디가 너무 아프고요. 네. 온몸이 가끔씩 몸살하듯이 온 근육 막 자체가 막 아파갖고 이렇게 만약 몸살같이 이렇게 막 아프고 그럴 때도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 전신이 지금 이렇게 다 부어요. 얼굴이고 몸이. 네. 네.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거든요. 네. 네. 저는 그래서 붓는 건지 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런 건지 지금 딱히 약을 먹진 안 하고 한의원에 가서 계속 지금 뜸을 들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진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거 생물학적 그런 치료나 그런 거기에 하면은 정말 좋은 건지 계속 이렇게 통증이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통증이 너무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움직여요.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네. 이렇게 조심은 하는데 너무 아파요. 네. 그러니까 네, 상담해 주시죠. 네네. 요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관절이 뻣뻣함이 있으시죠? 아니 뻣뻣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통증만 있어요. 붓고 아픈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네네. 네, 정확히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고 지속적인 약물 복용은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셨겠죠. 네. 예, 그러지만 증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네. 또 재발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게 육체적인 어떤 피로랄지 또 일에 의해서 온 관절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해서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관절염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그런 약물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지 그 외에 기타적인 비약물 치료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조기에 진단을 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년 이내에, 발병 후 2년 이내에 구체적인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분은 약물 치료를 우선 해봐야 되는 거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약물 치료에 대한 기존에 많은 환자분들이 기존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약물에 대한 효과가 없다거나 또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물을 중단하는 사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나에게 정확한 약물을 선택을 받고 또 찾아서 개별화된 치료를 받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치료의 목표에 관절염을 조절하는 임상적 관해 상태에 충분히 올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보통 이렇게 관절 뼈에 관해서 치료를 하면요, 네. 약을 먹으면 대체로 좀 살이 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말이 맞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체적인 어떤 소염제,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조절하는 약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신장에서의 수분이나 또 소금기, 염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붓는 경향, 또 체중이 증가가 오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뭐 모든 약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근데 개별화된 나에게 맞는 그러한 약물을 선택해서 가장 부작용을 줄이고 또 약효는 있는 그러한 치료 방법을 선택한다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그런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한 점 없으시죠? 아니, 제가 지금 갑상선, 조금 전에 선생님이 네. 약을 이야기하시는데,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제가 지금 갑상선 때문에 먹고 있거든요. 네. 예, 갑상선을 덜어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 신지로이드를 지금 매일 먹고 있어요. 네. 네네. 그런데도 이게 지금 계속 붓고, 이렇게 이제 살도 많이 쪘어요. 예전에 비해서. 네. 수술하기 전보다 또 5년 전 정도 지났거든요. 네. 그래도 계속 이제 찌고, 이제 신지로이드 약은 그 약이랑 같은 성분의 약인지,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신지로이드라는 약이랑 갑상선의 그 신지로이드의 약이랑 그 같은 약인지 아니면은 다른 건지 전혀 다르죠. 예, 금방 말씀하신 신스로이드라는 약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입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 합성제고 또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면역 조절을 하는 그 치료 방법인 여러 가지 항류마티스제나 뭐 이런 약들은 그 갑상선 호르몬제와는 전혀 다른 약이죠. 그렇죠. 네. 예. 일단 선생님께서는 약물 치료를 권해주시고 계시고요. 네네. 또 이제 약물 치료하러 병원을 찾으셨을 때 현재 복용하시고 계신 신지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좀 조절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황민호 선생님과 류마티스 관절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30, 40대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임신 시기하고 참 겹쳐요. 상관이 없을까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임신. 네. 네, 상관이 있습니다. 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임신 중에 태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과 체내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관절염이 일반적으로는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신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다만 임신을 계획할 때에는 그때까지 쓰던 약물은 다 끊고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임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또 추가로 설명드리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약물 치료하는 중에는 꼭 피임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합니다. 또 일부 약물에서 또 수유하고 관련해서 아기에게 부작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유를 중단하거나 또 약물을 중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전문의와 꼭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계속 알아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먹어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움이 되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네,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된 화면에
소개된 음식들은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모든 관절염 환자들에게 권하는 미국 관절염 환우의 추천 음식들이라고 합니다. 네. 보시면 하루에 사과 1개를 먹고 또 오렌지나 밀감, 자몽과 같은 좀 신 과일들,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겠죠. 오메가3, 함유, 또 영양 강화 계란이랄지, 네. 또 등푸른 생선, 또 녹황색 채소인 그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이런 그 채소들이 좋고요. 네. 또 우유나 녹차, 또 라이코펜이라고 해서 항염, 항암, 또 항산화 효과가 있는 토마토 같은 이런 것들이 음식이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관절염 염증을 통해서 산소 라디칼이 몸 안에 과다 생성이 돼서 또 항산화 체계, 우리 몸의 항산화 체계랄지 관절 조직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A나 C, E가 많이 들어가 있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또 있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들이 지켜야 하는 식사 수칙이 또 있다면요? 네,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균형 있게 먹는 게 중요하겠고요. 식사는 규칙적이고 적당히 또 즐겁게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고 또 술이나 카페인 음료를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녹차를 즐겨 마시고 또 육류보다 과일이나 생선을 즐겨 먹고 네. 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먹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또 의외로 움직이는 게 아프긴 하지만 운동이 좀 필요하잖아요. 운동할 때 지켜야 하는 어떤 주의사항이나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것도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환자 스스로 운동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다음에 권고 사항을 실천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부여가 되면 오래 할 수 있어서 각각의 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그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에 따라 실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상황을 고려하고 또 이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쉽고 단순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 또는 친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운동의 적절한 시간이 중요한데요. 비교적 관절의 조조 강직이 적은 시기를 택해야 되는데 조조 강직이 적은 늦은 아침이나 이른 낮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운동 전후에 온열 치료를 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근육의 경직으로 인해서 손상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은 환자가 좀 평소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질환이고 또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 선입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그 소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병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그 주변의 말보다는 전문의의 정확한 정보를 얻고 처방을 철저히 따라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가져야 될 생활습관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항류마티스 약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류마티스 약제는 매우 중요한데요. 연골 및 뼈의 손상을 방지해서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약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제의 효과가 좀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깁니다.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관절염이 발생한 관절의 가동 범위, 움직여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하는 것을 포함해서 적절한 신체 활동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이 아프면 일반적으로 많이 아프면 쉬는 게 좋겠죠. 네. 하지만 병이 잘 조절되는 상태에서는 적당히 운동을 하는 것이 관절을 지지해주는 근육이나 인대, 힘줄과 같은 이러한 관절의 구조물들을 튼튼하게 해서 관절 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약물이나 무분별한 건강식품 섭취를 줄이고 네. 관절염을 극복하고 조절하겠다는 이러한 적극적인 생각과 여유로운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황민효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와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최근 류마티스 관절염의 병인에 맞춘 생물학적 제재와 같은 다양한 이러한 그 표적 치료제의 약제가 개발이 되고 또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치에 가깝게 치료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조기에 진단을 해서 조기에 치료하면 이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드셨습니까? 네, 지금 관절염의 증상이 있다면 먼저 관절염의 전문의와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www.mbcgn.kr MBC 경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방송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겨울철에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기 싫고 집에 한 번만 콕 박혀 있고 싶으시죠? 네, 이렇게 지내다가는 비타민 D가 결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 D가 결핍되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은 아토피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성인들은 우울증이나 골다공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자,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집 앞에 공원 잠깐 산책 나가시면서 비타민 D를 한번 합성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드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나 브로콜리, 우유, 버섯 등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하세요.